네. 단톡방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AI 툴을 구독해야 좀 영상할 때 좋나요?" 그리고 하나만 쓴다면 좀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거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AI로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많이들 여쭤봐 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공유를 드리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제가 조금 전제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일단 저는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좀 광고 좀 퀄리티가 있는 영상 그리고 어떤 스토리가 담긴 영상 위주로 좀 그 영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우나 소라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예 이미지를 퀄리티 있게 생성해서 그거를 영상화를 해서 좀 퀄리티 있게 만드는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제가 하는 이 방법이 취향이 다를 수 있고 또 저보다 또 더 좋은 방법을 찾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제가 연구했던 방향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GPT라거나 제스파크라거나 이런 것들은 또 채팅형 AI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한 좀 필수적인 AI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요것도 말씀드리면은 지금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그 나름대로 많이 계속 메일들이 오고 이러고 있지만 지금 이제 리뷰나 이런 쪽은 거절하고 있거든요. 뭐 나중에 또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제가 좀 성장하는 것과 그 저희 팀이 성장하는 거에 좀 주력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냥 오늘의 정보에 좀 광고나 이런 게 없다. 최대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되 어쨌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쨌든 제 주관으로서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또 막상 썼는데 좀 더 느리게 느껴진다거나 또 더 좋은 게 이후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과정에서 참고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편집 툴을 다루거나 하진 않을 거고요. 프리미어 프로나 다빈치 캡컷 이런 거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조금 필수적인 이제 편집 툴이고 제가 이제 이야기할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 AI나 그걸 관련해서 좀 소스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딱 하나만 쓴다면 힉스필드를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힉스필드는 어쨌든 일단 종합 툴이에요. 그러니까 "단 하나만 구독을 하면 어떤 걸 해야 되나요?"라고 하면 그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를 추천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어도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생성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힉스필드가 제일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쨌든 이미지 생성부터 좀 영상 변화 수정까지 이 하나의 툴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프리픽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으로 좀 종합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결과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 이 두 가지라고 보면 약간 그 영상 쪽은 그래도 좀 힉스필드가 좀 자체적인 앱스나 자체적인 템플릿 이런 걸 좀 잘 만들어 가지고 '힉스필드가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먼저 그 영상을 만들려면 이미지를 만들어요. 좀 퀄리티 있게 만들려면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영상으로 돌리는 형태인데 힉스필드 자체에서 일단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그게 뭐 나노 바나나 프로 활용하든 그다음에 시드림이나 또 이런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지금 이렇게 힉스필드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미지 누르면 크리에이트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미지를 여기에 넣어 가지고 그 이미지와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미지를 프롬프트를 입력해 가지고 생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이 나노 바나나 프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시드림도 있고 되게 다양한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 툴 자체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는 남성의 한국인 20대 남성을 그려줘. 치면은 이렇게 그 나도 바나나 프로를 활용해서 이미지 생성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시드림이나 이런 걸로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비율이나 이런 것들 조정해 가지고 생성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뚝딱 만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좀 나노 바나나 베이스의 구글이 만드는 영상들은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조금 우리 눈에 친숙해요. 뭔가 아트적이거나 약간 이렇다기보다는 그래도 되게 좀 대중적인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 보기 편한 느낌의 이미지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고 이제 수정이나 연장, 확장 이런 부분에서 되게 그 익스필드가 좋은 기능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제가 이야기한 게 일단 왓츠 넥스트라고 제일 초반 최근에 나온 기능인데 어 앱스에 있어요. 앱스에 있고 그래서
왓츠 넥스트는 이미지 한 장을 넣으면 그 이미지 한 장을 9개로 만들어 주는데, 그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그냥 알아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상상해서 만들어 주는 뭐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팝콘이라는 기능도 있고, 이미지에 보면은 힉스필드 팝콘이 있는데, 요건 어떤 이미지를 넣고 여기에다가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줘 하면은 이 물에 빠지는 그 과정을 상상해서 또 이미지를 또 9가지 7가지 연장해 주는 형태인 거고, 인페인팅이나 이렇게 업스케일링 같은 좀 수정하는 형태의 기능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노 바나나를 되게 잘 이용하는 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에딧에 보면 인페인팅을 해서 좀 특정 부분을 내가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그냥 어떤 디테일들을 좀 더하는, 이걸 이렇게 바꿔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기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업스케일은 에딧에 업스케일이 있는데, 요것도 이미지를 넣어 가지고 그 이미지 자체를 좀 더 선명하게 만들거나 그다음에 4K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킨 인핸서가 있는데, 이것도 에딧에 있습니다. 에딧에 스킨 인핸서라고 있고, 요 스킨 인핸서를 하면 피부를 당연히 좋아지게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능하지만 피부를 더 안 좋아지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피부가 맨질맨질하면 너무 누가 봐도 AI 같은데, 일부러 살짝 더 안 좋아지게 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쇼츠 앵글 리라이팅 요런 것들도 또 제가 좀 많이 추천해 둔 기능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쇼츠를 활용하면은 9개의 샷을 만들어 주는데 되게 재기발랄하게 좀 다양하게 만들어 주는 또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샷에서 파생된 크리에이티브한 9개의 상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쇼츠라는 기능이고, 뭐 이렇게 리라이팅해서 이 조명의 느낌을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고 조명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런 기능들도 있고, 그리고 이 앵글은 마찬가지로 진짜 내가 원하는 그 구도를 내가 알아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또 그런 형태거든요. 카메라의 구도를 요거 업데이트 됐다. 이거 나중에 한번 또 제가 리뷰하겠습니다. 원래 앵글이 이런 식의 느낌으로 만드는 형태가 아니었는데 되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구도로 바꾸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나노바나나 API를 잘 적용해 가지고 만드는 게 이 익스필드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괜찮은 기능들이 많이 모여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걸로 확장하고 수정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 구도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기능이 또 생겼네요. 한번 또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를 영상으로 바꾸는 기능이 있고요. 요거는 비디오를 보면은 이제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이제 그 이미지를 이제 영상으로 돌리는데, 여기에서 좋은 점은 좀 이렇게 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클링이 들어가 있어서 인아웃 프레임 넣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클링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따로 클링을 구독하지 않아도 픽스필드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고요. 또 클링도 있지만 뭐 배우나 뭐 소라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좀 클링을 많이 쓰니까 일단 클링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따로 클링을 구독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또 힉스필드 자체적인 이런 좀 템플릿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카메라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좀 자극적인 것들도 있지만 되게 무던하게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대로 좀 카메라 무빙이나 이런 뭐 짐 다운을 한다거나 네, 줌인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카메라 무빙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고 또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도 있는 이 기능이 또 생각보다 어떤 임팩트를 주기에 되게 좋아 가지고 뭐 이렇게 폭발하거나 이런 거를 또 클릭해서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오는데, 이게 템플릿이 있으면은 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힉스필드가 또 카메라의 무빙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되게 좋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 옵션들이 되게 많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저는 트랜지션을 또 주는 기능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 사이에 저런 템플릿을 넣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영상으로의 재밌는 전환이 되는 형태의 어떻게 보면 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영상을 보정하는 기능도 있어요. 토파즈 API도 가져와 가지고 이 에딧에 보면 토파즈가 있고, 이건 이제 이미지를 업스케일하는 게 아니고 영상을 업스케일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화질로 뭐 FHD를 4K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믹스 미디어, 이번에 최근에 제가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믹스 미디어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미 있는 이미지를 좀 뭔가 다이나믹한 또 효과를 더하는 이런 형태의 기능이고, 되게 멋있는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리뷰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자체적으로도 되게 다양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필수 툴이자 단 하나만 쓴다면 힉스필드로 충분히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은 저는 오히려 힉스필드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힉스필드 플러스 또 하나, 단 하나 더 쓴다면 어떤 걸 쓸까요? 두 번째, 두 가지를 쓴다면 저는 미드저니를 추천합니다. 미드저니는 그냥 제가 좀 설명드리면 그냥 이미지를 예쁘게 생성해요. 사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미지 퀄리티를 되게 좋게 생성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에 제가 뭐 오설록 같은 거 할 때도 설명드렸는데 미드저니로 키컷을 만들고 힉스필드에서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하고 변형하고 이런 형태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드저니 어떻게 보면은 이 이미지를 힉스필드에도 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이 미드저니를 추천하는 이유는 미드저니에는 엄청난 기법들과 정말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색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되게 다양한 질감들과 색감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아트적인. 근데 이거를 이제 구글 어떻게 보면 뭐 나노바나나나 혹은 뭐 시드림이나 이런 형태로 만들었을 때 그 친구들은 되게 착해요. 착해서 많이 바꿀 수 없어요. 근데 그 프롬프트들을 너무 다양하게 미드저니 받아들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예술성을 부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실사 인물의 퀄리티를 높이는 거에 있어 가지고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오슬록에 있던 영상들도 그렇고 저희가 만들었던 그 키컷들도 다 미드저니에서 생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드저니가 똑똑하지는 않아 가지고 미드저니에서 모든 컷들을 만드는 게 아니고 메인이 되는 키컷, 뭐 인서트나 이런 좀 중요한 배경이 되는 컷들 이런 식으로 깊이감을 미드저니에서 더하고 다시 저는 힉스필드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이미지로 확장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익스플로어의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미드저니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많이 참고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좀 어떤 느낌으로 가봐야겠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 정말 좋은 이미지 퀄리티 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결과적으로 미드저니를 따라갈 수 없다. 미드저니에서 수정 기능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수정을 어떻게 보면은 힉스필드의 인페인팅 기능으로 할 수 있지만 그건 나노바나나 프로 계열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정해가지고 또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바꾼다거나 크기 같은 걸 줄여가지고 배경을 만들거나 이럴 때도 포토샵에서도 이렇게 배경 만드는 거 되는데 미드저니에서 되는데 미드저니는 아무래도 아트감이 있다 보니까 더 뭔가 이런 부분들을 또 매력적으로 또 생성을 해주죠. 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막 4개씩 만들어주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트적인 수정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퀄리티 있는 수정들의 기능들을 미드저니는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힉스필드, 미드저니까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를 더 쓴다 이러면 저는 클링을 가져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아할 수가 있어요. 힉스필드에 분명히 클링 들어있다고 해놓고 왜 또 굳이 클링을 구독을 하냐. 근데 이제 그냥 저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는 사실 계속 어쨌든 퀄리티를 올리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클링 업데이트를 좀 빠르게 좀 하자마자 바로 좀 적용을 해보고 싶고 괜찮은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클링을 구독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 클링이라는 툴이 좀 손에 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4개씩 영상을 생성을 하고 되게 빠른 속도로 뭔가 생성이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늘 애를 사로 두고 생성을 하거든요. 왜냐면 하나만 해서 출력을 하면 늘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4개를 생성을 해야 그중에 조금 더 괜찮은 친구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 4개 생성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클링을 쓰고요. 단순히 제가 여기에도 적어놨지만 그냥 제가 그냥 손에 익고 사실은 API를 좀 사실 다 유통한 거기 때문에 차이가 아예 없을 겁니다. 힉스필드에 쓰는 클링과 여기 쓰는 클링과. 그렇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힉스필드는 이미지를 수정하는 데나 이럴 때 많이 쓰고
그리고 힉스필드에 템플릿 쓸 때는 또 힉스필드를 많이 쓰는데 영상까지 힉스필드에서 또 생성하기는 너무 이제 작업에 있어 가지고 작업의 효율성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클링에서는 계속 영상을 돌리고 힉스필드에서는 계속 이미지를 생성해서 '좀 더 괜찮은 이미지 없나?'라고 생성을 하는 이런 식, 왜냐하면 대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한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냥 클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저는 일단 그 클링의 기능이, 물론 이제 힉스필드에 들어있는 클링과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클링의 기능이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좀 만들어내지 않나. 그래서 그런 좀 체감상으로는 하이로도 가끔은 또 괜찮은 부분들이 있어요. 하이로도 괜찮은 부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두 개를 비교하면 저는 클링이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이게 시즌 2점 그러니까 2.5 업데이트 이후 지금 2.6까지 나왔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클링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끔은 이제 하이루어를 쓰긴 합니다. 이제 왜냐면 클링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려다 보니까 프롬프트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더라도 좀 더 그 보여지는 이미지에서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게 설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하이루어는 조금 더 과감하게 프롬프트를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가끔 하이루어가 또 어떻게 보면 클링에서 안 만들어지는 게 하이로우에서는 또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이 단 3 개만 쓴다면 저는 클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클링의 그 제로원 모델이 저는 되게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생긴 이런 기능들이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인물을 좀 이렇게 좀 영상으로 수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촬영을 하는 저희로서는 원래 여기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 인물을 없앴거든요. 사실 이게 그냥 AI로 바로 가능하다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또 클릭이라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기능들이 전 좋습니다. 이거 제가 잠깐 그 제로원 모델에 대한 꿀팁을 전에 한번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이 제로원에서 그냥 고양이를 추가해 줘 이렇게 넣는 것보다 나노 바나나에서 고양이를 추가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레퍼런스로 넣어서 만들면 훨씬 더 영상적인 합성이 잘 된다. 이거 나중에 꿀팁인데 전에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 때문에 저는 클링을 따로 구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태클을 타셔도 돼요. 힉스필드, 미드저니, 하이로 이게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이게 보통 저는 하이로를 많이 쓰진 않지만 힉스필드에 굳이 클링까지 들어있는데 하이로는 따로 구독을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4 개를 쓴다면 어떤 걸 쓰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힉스필드, 미드저니, 클링, 그리고 아트리스트, 이거 AI 툴. 이것도 아트리스트도 요즘 AI 기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 AI로서 이야기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음악이나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효과음 라이브러리를 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AI 영상에서는 저희가 실사로 사운드를 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음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물론 클링에서 사운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우리가 걔네들을 좀 진짜 필요한 효과음을 찾을 때는 저는 아트리스트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음악도 되게 중요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추천을 하는데요. 네, 이게 아트리스트고요. 원래는 되게 음악에 중점이 되는 툴이고 스탁에 중점이 되는 툴이었는데, 지금 되게 뭔가 복잡하게 이제 좀 AI 쪽으로 여기도 집중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되게 AI 플랫폼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 데서 그냥 이렇게 보면은 되게 다양한 음악들이, 여기 보면 뮤직과 그다음에 SFX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게 효과음이고요. 뭐 이런 많이 쓰는 것들, 이런 효과음들이 다양하게 들어있고, 또 음악도 엄청 다양하게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장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어쿠스틱으로 할지, 뭐 조금 레트로로 할지, 무드 같은 경우도 뭐 사랑으로 할지, 그다음에 플레이풀 좀 즐겁게 갈지, 그루비하게 갈지, 비디오도 뭐 비즈니스적인지 타임레스인지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찾는 것도 되게 잘 분류를 해놔 가지고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AI 툴이라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단 4 개만 구독한다고 하면 그럼 다음은 이제 음악 쪽에 좀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사운드 퀄리티를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트리스트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이것도 연 구독으로 막 진행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5가지를 만약에 쓴다 이러면은 익스필드, 미드저니, 클링, 아트리스트, 그리고 수노입니다. 수노 다들 아실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음악을 만드는 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을 제작하고 CM송을 제작하고 약간 이런 툴이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원하는 가사를 입력하면 그 가사를 또 음악으로 만들어 준다는 게 되게 좋거든요. 가사를 입력하고 출력만 하면 되고 톤을 우리가 또 어떤 형태로 하고 싶을지 만들어 주니까 저는 이 음악이 되게 대중적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CM송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클라이언트한테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진짜 실무에도 바로 적용 가능한 수준이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저는 수노라는 툴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음악도 어느 정도는 편집 기능이 있어서 특정 부분을 다시 생성하자 약간 이런 기능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를 쓴다면 내가 음악까지 혹은 그 뮤직비디오나 어떻게 보면 음악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부분들은 좀 필수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6가지만 쓴다면 또 뭘 쓸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타입캐스트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거는 결과적으로 뭐 성우 서비스고요. 사실 요것도 취향 차이입니다. 취향 차이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스토리가 있는 영상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근데 또 이게 외국 성우는 되게 잘 되어 있는데 한국어 성우가 많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타입캐스트를 몇 번 써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좀 장점은 그냥 AI 보이스에서 인물들이 되게 많아요. 인물들이 되게 뭐 뉴스 톤의 인물들도 있고, 오늘은 비가 옵니다. 도망가야겠어요. 근데 이걸 또 감정들도 있거든요. 좀 기쁘게 말하는 것도 있고. 오늘은 비가 옵니다. 도망가야겠어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교육 강의 말고 뭔가 조금 캐릭터가 있는 걸로 좀 가볼까요? 애니메이션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런 좀 어린아이 같은. 오늘은 비가 옵니다. 도망가야겠어요. 네, 이 캐릭터들이 속삭임도 있네. 오늘은 비가 옵니다. 도망가야겠어요. 네네. 이게 저는 되게 결과적으로 그 한국어 캐릭터들이 좀 많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아나운서 이렇게 그래도 아직 저는 진짜 멘트는 아무래도 진짜 성우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아나운서 음성 같은 경우나 뭔가 이렇게 어떤 걸 설명하는 소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진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많아 가지고 추천을 하지만 가격이 되게 높아 가지고 저희도 계속 뭐 이걸 구독하고 있거나 이러지 못하고 진짜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쓰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또 뭐냐? 마지막 하나는 7가지를 쓴다라고 치면은 어 바나나라고 해 놨는데요. 요거 왼손님, 그 유튜버의 왼손님이 만든 플랫폼이에요. 저는 이제 뭐 자동화로 영상을 만들거나 이런 형태를 추천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은 비드 패브릭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왼손님이 한번 그 립싱크가 어떤 게 제일 좋은지 리뷰하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영상 안에서 인물이 툭 말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인물이 멘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그래도 아직 지금 한국말이 가장 자연스러운 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게 부담이 없는 게 월구독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크레딧을 필요할 때마다 충전해 가지고 좀 그때그때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장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요 툴이고,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테스트를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비드 패브릭이라는 게 제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칙칙한 오피스를 향긋한 푸른빛으로 채워줘요. 칙칙한 오피스를 향긋한 푸른빛으로 채워줘요. 물론 지금도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칙칙한 사람이 말하는 오피스를 것처럼 향긋한 보여지기는. 푸른빛으로 채워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클링 이런 거에서 립싱크 하면은 진짜 완전 안 맞거든요. 완전 어색하고 완전 잘못 인식하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저도 이제 다양한 툴들을 또 테스트를 또 해봤는데 언제나 내가 사랑하는 제주도를 느낄 수 있어요. 엄청 언제나 어색하기도 내가 사랑하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저는 이 친구가 제일 언제나 내가 사랑하는 제주도를 느낄 수 있어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드 패브릭이라는 API를 그래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인터페이스 자체가 되게 어렵지 않게
구성을 해 놓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립싱크가 필요한 경우에 한 번씩 저도 이제 그 미리 크레딧을 결제해둔 거를 조금씩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또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총 7가지. 그래서 하나만 한다면 힉스필드 하나만 해도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데 충분하다. 그리고 2개를 한다면 미드저니와의 조합, 3개를 한다면 힉스필드 미드저니 클링 혹은 힉스필드 미드저니 하이로우 약간 이 정도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4개를 한다면 아트리스트라는 음악을 그리고 효과음을 받을 수 있는 게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음악까지 만드는 것까지 내가 좀 고려를 한다 이러면은 스노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또 성우 음성을 위해서 타입캐스트, 그리고 바나나까지 하면 이제 립싱크까지 가능한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성우 음성을 타입캐스트에서 생성해서 그 성우 음성을 어떻게 보면 이미지와 함께 넣으면 그게 그 이미지가 말을 하게 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구독에 있어가지고도 좀 제가 좀 그래도 조언을 드려보면 일단은 저도 다 구독하지 않아요. 저도 절대 다 구독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구독하는 거 몇 개 안 되고요. 그 처음부터 장기 결제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달에 하나씩만 결제를 해보고 진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도 늘 한 달 결제하고 바로 취소를 눌러놓습니다. 그래야 이제 자동 결제가 안 되고 이게 일자가 정해지고 그때 해지가 되거든요. 무조건 한 달만 결제를 하고요. 무조건 한 달 결제하고 일단 해지해 놓으세요. 그 AI 같은 경우는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게 지금 좋아도 연결제하지 마시고 무조건 월결제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냥 힉스필드 결국 제가 최근에 아니 어저께요. 바로 며칠 전에 그냥 결국 2년 결제를 했고, 왜냐면 계속 괜찮은 애들이 계속 추가가 되니까 이 정도면 인정해 줄 만하다 해서 결국 2년 그 1+1 이 결제를 해버렸고요. 저도 그 결국 마케팅에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트리스트는 원래 저희는 이제 영상을 계속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1년 정도 구독을 하고 있고요. 미드저니, 클링, 스노우 이런 것들은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한 달씩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아트리스트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아트리스트 같은 경우는 음악을 구매하면 그리고 나중에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 구독이 끊기더라도 이미 내가 사용한 영상에 있어가지고는 계속 또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트리스트의 장점이고, 결과적으로 상업 영상을 하는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아트리스트 한번 구독해두는 건 필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단기 프로젝트는 그냥 단기적으로 사거나 좀 무료 음악이나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좀 더 음악적인 퀄리티를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아트리스트 구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 타입캐스트 이런 건 애초에 지금 현재 구독 안 하고 있고요. 진짜 필요할 때 잠깐 쓰고, 성우 음성이 어쨌든 AI로 만들고 싶다 이럴 때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으면 써보고요. 네, 바나나 같은 경우는 크레딧 조금 어느 정도 충전해주고 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충전해주고 좀 쓰는 형태로 할 수 있는 구독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페이퍼를 또 공유를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 페이퍼 안에는 제가 열심히 또 지금까지 AI 해왔던 것들이 있던 걸 또 공유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퍼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러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세글에 요거 그냥 구글 드라이브 링크에 넣어 놓을 거니까 이 영상 밑에 있는 글에 들어가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영상 녹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여기에는 이제 조금 AI를 열심히 요즘 공부하고 있는 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의 기획, 연출, 촬영, 편집 이런 식으로 영상 제작을 하는 저희 구성원들이 함께하고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알려주세요라고 적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하는 방식들을 공유 드리는 이유도 결과적으로 저도 아직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방법 중에 이거보단 이게 더 좋아요 이런 이야기 마음껏 해주시면 저도 테스트 해보고 또 공유를 드리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서로 나누는 게 이제 사실은 정보화 시대는 지났다라고 많이들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보는 이제는 모두가 공유된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오히려 좀 더 그래야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합니다. 카페도 이제 앞으로 좀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저희들도 좀 AI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공부한 것들을 좀 정리해서 올려두거나 진짜 기획이나 촬영이나 편집에 대한 것들도 올리고 여기도 또 그 내부 사람 서로서로 좀 노는 자리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카페까지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뭐 단톡방에서 말씀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독학의 웅PD였습니다.